이제 투상도 인출까지 다 끝났으면요. 작업 뭐 한 3분의 1은 다 끝난 거죠. 나머지 치수 기입해 주시면 돼요. 레이어를 본인이 사용할 치수 레이어로 바꿔 주신 다음에 선형 치수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선형 치수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중심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원형 같은 데에는 중심선이 있어야 되니까 중심선을 미리 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어 두는 걸 가지고 얘도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정가운데 찍어 주시고요.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원형 가운데 딱 찍혀지게 되는 거예요. 중심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벤터 자체에서도 그냥 넣을 수가 있어요. 중심선 넣는 거 주석 부분에 보시면 여기 중심선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이에 어떤 선과 선 사이에 중심선을 넣을 수도 있고, 다음에 원형이 있는 부분에는 원형 있는 부분 찍어서 이렇게 중심선까지 넣어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인벤터 자체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인벤터에서 갖고 오시게 되면 선 종류 축적이 또 엉망진창이에요. 그거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서 선 종류 축적 1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심선 기입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치수 이제 필요한 부분 기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총 치수 딱 치수 스타일 미리 지정을 해놨으니까 치수 스타일에 맞게끔 치수가 기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치수 기입을 쭉쭉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치수 기입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지시선 같은 거 뽑는 거는 LE 명령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LE 주시고 엔터 쳐주시고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지시선 뽑아주시면 됩니다. 하필이면 또 잘못 들어갔어요. LE 주시고 엔터 클릭해 주시고 지시선. 지시선의 이 각도는 크게 제약이 없어요. 요것만 딱 수평하게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지시선 뽑아주시고 글씨 같은 경우에 치수 스타일에 지정된 글씨를 그대로 딱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자로 기입을 해서 하면 다시 지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도면에서 사용하는 치수의 문자와 문자 색상이랑 그다음에 크기를 여기서 일일이 지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요. 그때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치수를 복사를 한번 해보세요. 선택하고 컨시 컨브이 한번 해주시고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영문자 X를 눌러서 깨주세요. 깨면 치수선이 이제 따로따로 돌아요. 이 각각의 그냥 치수선이 아니야. 그림이 돼버린 거예요. 요 글자만 가지고 가서 컨시 컨브이 해서 붙여 쓰시면 문자 속성을 따로 치수 스타일에 맞게끔 입력하실 필요 없이 한 번에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랑 같이 원래 치수에 사용됐던 문자 스타일이랑 똑같이 원래 치수선에 있었던 걸 깨서 이것만 가져와 주시면 돼요. 익스플로드 X 명령 요거 안 하시면 컨시 컨브이 하셔도 치수의 문자만 따서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만 가져가기 위해서 선택해서 X 눌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X를 여러분들이 누르면 누르신 거고 제가 한번 누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눌러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요거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4, C, 3 이런 식으로 문서 편집기 닫기. 앞에 있는 4는 총 개수가 4개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C 값 위치가 C3 값을 가진 똑같은 요 형태가 4개가 있다. 요겁니다. 지시선으로 뽑아질 때 앞에 숫자가 있는 거는 그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4개가 있고 요 값은 C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일일이 지시선 다 안 뽑으셔도 되는 겁니다. 4C3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텀 입력하는 거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데이텀 A라고 돼 있는데요. 데이텀이 뭔지 뭐 이런 내용들은 또 추후에 후행 강의에 다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런 기호를 캐드에서 입력하는 방법만 보도록 할게요. 보조적으로 입력할 선 하나 그냥 그려주시고요. 명령어는 TOL이에요. 톨러런스의 앞글자를 따서 톨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데이텀 A 확인 눌러주시면 요거 그냥 나와요. 이런 상태로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이동시켜주면 돼요. M 명령 주시면 이동이죠. move 명령도 설명을 드릴게요. 선택해 주시고 M 명령 주시고 엔터 치시면 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요 정중앙에 그립 잡히는 거에 맞춰서 요렇게 정 끝에 맞추시면 좀 힘들어요. 나중에 편집하기. 그러니까 삐져나오게 해주시고 L2 명령 주시고 엔터 치시면 끝에 부분 삼각형 있는 거 있죠? 요거 입력을 해주셔야 되니까 입력을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선을 그어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화살표를 나중에 찍는 데에 화살표가 생기면 편한데 CAD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먼저 찍는 점에서의 화살표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점을 찍고 지시선을 뽑으면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생겨버리거든요. 왜 개선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수년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치 맞춰가지고 정 위치에 맞추려면 보조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 개발해서 이런 보조선을 긋지 않고도 데이터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따로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이용해서 하시면 정중앙에 딱 맞게 데이터 모양을 딱 L2 지시선을 집어넣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렇네요. 자,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시선을 먼저 찍는데 화살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만든 사람들이 바보일 리가 없죠. 지시선을 먼저 찍는데 화살표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 화살표가 나와버리겠네요.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뺏어갔으니까. 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자,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데이텀에 들어가는 화살표 모양은 이거랑 다르죠? 선택, 우클릭, 특성 눌러주시면 화살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선 및 화살표에 클릭해 주시고 제일 밑에 쭉 내려보시면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하필이면 또 이게 잘 안 보여.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 클릭해 주시면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형태로 지시선 형태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 특성창 띄워놓고 하셔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띄워놓고 사용하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표면 거칠기 기호는 이제 표면 거칠기 부품의 어느 부분에 부여하는지는 추후에 또 표면 거칠기와 관련된 강좌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부여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냥 기능적인 측면만 보자고 하면 우리가 요거 작업해도 썼던 거 있죠? 이제 복사해서 가지고 옵니다. 필요한 부분에 이동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X 거칠기다 그럼 얘 전체 선택해 주시고 M 눌러주시고 엔터 끝자리 잡고 필요한 부분의 끝에 맞춰서 클릭 이런 식으로 표면 거칠기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함부로 방향 돌리시면 안 돼요. 처음에 문자 위치를 다 맞춰놨었죠. 이거 기억하시죠? 문자 위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막 함부로 로테이트 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위치에 맞게끔 위치에 맞는 걸 그냥 가져다 쓰셔야 돼요. 위에 있는 거면 위에다가 놓고 밑에 있는 부분이면 밑에 있는 애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선택하고 M 엔터 클릭 그 다음에 밑에다 이렇게 붙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귀찮다고 여기 있는 거 가져가서 여기다 붙인 다음에 로테이트 180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 거칠기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끼워 맞춤 공차가 있어요. 끼워 맞춤 공차 있는 부분은 어떤 상대물과 꽉 끼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자로 뭐라고 써져 있는 건 끼워 맞춤 공차입니다. 끼워 맞춤 공차가 있다. 요 내용도 후행 강의에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끼워 맞춤 공차 뭐가 있고 이게 무슨 뜻이고 이런 내용을 설명드릴 거니까요. 현재 영문자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이거는 상대물이랑 어떤 끼워서 어느 정도의 공차로 이게 움직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움직이기 힘들게 할 것인지 요거를 결정해주는 공차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뭐 이거 입력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자 치수 선택해 주시고요. 14 더블 클릭 엔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엔드 키 있죠? 엔드 키 한번 눌러 주시고
H7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고 아무데나 한번 찍어주시면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기하공차, 직각도 공차가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 데이텀 B는 이제 A 넣는 방식으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넣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잘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조적으로 사용할 선을 한번 그려주시면 더 좋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대로 하세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니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설계에. 008 데이텀 B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나오는 거죠. 예. 잡아서 끝부분에 맞춰주시면 되고, L2 눌러주시고 엔터, 화살표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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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거 삐뚤어졌네. 삐뚤어졌으면 컨트롤 Z 누르면 명령 취소해요. L2 눌러주시고 엔터. 삐뚤어지지 않게끔 정확히 교차점 클릭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보조적으로 사용했었던 선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면 치수 기입해 가면서 이제 도면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됐으면 표면 거칠기 대표 기호 갖다가 넣어주시는 거고요. 자, 파이 문자 입력하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클릭해 주시고 10이야. 10인데 파이인 걸 알려주고 싶어.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화살표 키를 제일 앞으로 돌려서 10 앞에 커서가 위치하게 해주세요. 이 상태로 %C 눌러주시면 파이 10입니다. 밖에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편집 마침이에요. 구멍이 2개인 걸 표시해 주고 싶네? 요거 어떻게 하냐? 다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화살표 키 제일 앞으로 위치하게 해서 커서가 맨 앞에 위치하게 해주세요. 2 빼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이제 파이 10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요거 치수 바꾸다가 문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설정하지 않았었던 문자체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필요한 문자체로 다시 한번 바꿔 주셔야 됩니다. 도둠 쓰기로 했으면 도둠 이런 식으로 문자체를 바꿔 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자체가 작업하다가 좀 이상하게 변했다 그러면 CAD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기가 마음대로 바뀌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하고 파이 10이라고 했으니까 구멍 2개인데 2개고 파이 10짜리 구멍 2개가 있다는 표시죠. 여기다가 치수를 표시하시면 감점. 왜? 중복 치수잖아요. 여기도 치수 표시하고 여기도 치수 표시하시면 중복 치수로 감점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입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라는 뜻이거든요. 사각형으로 돼 있으면 요거는 쓰실 일은 거의 없어요. 위치도 공차를 부여할 때 공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치도 공차를 써주는 건데요. 아마 작업하실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치수를 이렇게 넣고요. 바깥에 사각형을 치고 싶어. 그러면 얘 클릭해 주시고 우클릭해서 특성 찾아주시고요. 공차라고 있을 거예요. 공차에 공차 표시 기준 요거 클릭해 주시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얘는 공차가 없는 치수예요. 일반적으로 뭐 치수 공차를 주면 플러스 0.1 마이너스 0 이런 식으로 공차를 줘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아예 공차를 안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문제 2D 답안 작성한 예시들 뭐 여러분들이 문제 도면집이나 이런 거 사서 보시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부여한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보이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밖에 이렇게 사각형이 쳐져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로 쳐져 있는 치수는 참고 치수라 그래요. 참고 치수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치수가 중복되면 감점이라 그랬잖아요. 25, 16, 9에 다 더하면 50이야. 그런데 이 치수들을 다 표시하면 어쨌든 더하면 50이잖아요. 그러면 50 치수가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어느 하나는 치수가 중복이거든요. 이 치수는 빼줘야 돼요.
표시를 하시면 안 돼요. 9라는 치수를 표시를 하시게 되면 얘는 중복 치수가 되는 겁니다. 중복 치수로 감점이에요. 표시를 하시려면 여기까지만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9는 알아서 비워 두셔야 되는 겁니다. 중복 치수가 안 되게 하려면. 이거 감점이에요. 9 표시가 있으면. 그런데 50에서 25 빼기 16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계산을 또 해야 되는 거야. 얼마씩. 가공하는 사람이 가공하기도 바쁜데 이거 계산기 쳐가지고 계산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럴 때는 표시를 해주면서 감점을 당하지 않게 해주려면 참고적으로 가로를 쳐주시면 요거는 감점이 안 돼요. 참고 치수라 이거예요. 참고적으로 50에서 25, 16 빼면 번거로우니까 번거로운 일 하지 마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로치고 요 치수는 9입니다. 요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고 치수입니다. 이거는 KS 규격에 있는 거예요. 제도 규칙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치수로 표시를 하면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요 감점 안 돼요. 도면 이런 식으로 완성 다 해 주시고요. 요게 작성이 되면 이제 컨시 해서 컨보이 도면 틀에다 갖다가 딱 넣어 주시고 배치를 끝내시면 2D 답안 도면을 완성하실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부품도 이제 부품의 형상만 달라질 뿐이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수행해야 되는 과제를 모두 채워 넣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 외로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이거 짧게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캐드로만 이거 다 그리신다 그러면 시간 훨씬 더 많이 걸리고요. 그죠? 뭐 이론적인 내용을 같이 전반적으로 훑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이런 식으로 2D 답안을 채워서 답안지를 완성시키면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